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요즘 저희들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쁩니다. 저희들 이렇게 1년 넘게 개발해 오면서 또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우주 에너지를 포집해가지고 원격으로 전송하는 이런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좋은 데이터를 저희들 뽑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한테 조만간에 좋은 모습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이 개발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가운데 나라가 두동강 났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 가운데 또 국제원자력기구 IEA 그 사무총장이 또 내방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너무 또 시끄럽습니다. 또 그분이 입국하는 공항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또 항의를 하고 뭐 아주 그런 소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보이죠? 제가 근무했던 북한 우라늄 생산 공장입니다. 예, 제가 여기 근무할 때 그 92년 5월 북한의 1차 IEA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1차 핵사찰을 받았죠. 제가 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핵사찰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 92년도 5월 달에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이 1차적으로 핵사찰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가을에 이제 북미 제네바 회담이 있었죠. 예, 그 회담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동결됐다고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사실 2년 전에 그 1992년 바로 이 우라늄 생산 공장, 이 모든 생산 라인이 다 죽었거든요. 예. 1월 달에 들어와서 이 우라늄 생산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라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핵연료봉을 생산할 수가 없고, 핵연료봉을 생산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발전소가 먹게 되죠. 예, 핵발전소가 먹게 되죠. 핵발전소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플루토늄을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북한의 핵 개발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완전히 동결됐는데요. 그게 94년 제네바 회담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이 완전히 동결됐다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네. 북한이 어떤 평화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핵개발 동결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의 경제 봉쇄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94년 제네바 회담이 있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94년 1월 정초에 들어오면서 이 핵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동결된 거죠. 다 멈춰선 거죠. 이 사진에서 요 위에 올라가죠. 요 관이 있는데요. 우라늄 이 파쇄해가지고 우라늄 액을 수송하는 관인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원광 저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원광 저장소가 있고 그 컴퓨터로 45도 각도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이 관을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침출 공정을 거쳐서 우라늄 추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우라늄 이 원광을 실어나르는 트럭들이 몽땅 다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는가 하면은 이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당시만 해도 북한이 이 타이어 자체 생산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휘발유, 디젤유 이런 것이 다 고갈돼가지고
북한에 이제 C4 물자라고 있어요. 전쟁 예비 물자라고 해가지고 디젤류, 휘발유 이런 것들을 전쟁 예비 물자로 딱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까지 다 털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강을 수송 못하니까 타이어가 다 이 트럭들이 다 타이어가 다 달아서 주저앉고 또 게다가 휘발유, 디젤 이것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에어가 없어가지고 다 스톱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란 추출 공정이고 우란 추출 공정인데 여기에서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탄산소다가 첨가되고 항공수유가 이렇게 또 이게 첨가돼요. 탄산소다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것조차도 달러가 없어가지고 수입을 못하고 항공석유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것처럼 디젤, 휘발유 이런 것들 다 고갈된 상황에서 전쟁 예비 물자까지 틀었을 정도로 다 고갈될 정도였으니까 이 항공석유도 다 이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황산, 북한에서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황산 하나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탱크가 보이는데 이게 황산 탱크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설비들이 이게 다 멈춰서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 우라늄 이렇게 생산 설비, 핵개발 설비를 훔치다가 몰래 뜯어다가 농장에 내다 주고 쌀 바꿔 먹고 이런 게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죠. 예, 여기뿐만 아니라 영변 그 핵시설까지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1차 핵사찰 받기 이전에 북한의 핵개발은 완전히 동결됐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자체로 북한에서 이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침을 내놨는가 하면 여기 우란 두 개 지붕이 보이는데 이 두 개 동이 우란을 추출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우란 추출하고 여기 관이 들어와서 이 공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나듐을 추출해요. 바나듐을 추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보려고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돌렸죠. 우라늄 생산은 전체적으로 다 스톱된 상태에서 바나듐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 회전로가 있어요. 회전로가 있는데 이 회전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듐을 생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현대화된 방법으로 이제 이 회전로를 통해서 바나듐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토법이라 해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뻘 이렇게 이 석탄 불로 이렇게 시뻘게 달군 그 철판 위에 이 우라늄 잔사를 거의 다 펴요. 우라늄 잔사 펴게 되면은 그 이제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독가스가 있거든요. 예? 라돈가스가. 그것이 이제 막 사람 미식미식하고 막 구토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건조가 되면 거기에다 또 이 황산을 또 부어요. 예, 이게 이 황산 탱크들 있죠? 이 황산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 황산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그때 또 이 황산가스가 아주 심한 아주 이렇게 독한 가스, 아주 무거운 그런 가스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독한가 하면은 사람이 마치 이 창을 가지고 이 가슴 푹 찌르듯이 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폐부를 팍팍 찌르거든요. 그걸 마셔가면서 저희들 이렇게 이 바나듐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제 토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요 뒤에 보게 되면 요 뒤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왕 이제 그 우라늄 생산이 중단됐고 했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라늄 추출 공장, 친출 공장, 우라늄 또 이게 폐수 처리 공장,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몰리브덴, 니켈, 라듐 이런 것을 생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희들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어떻게 공사를 하면은 우라늄 탱크가 있죠. 우라늄 탱크가 있는데 이게 방사선이 강하고 여기에 또 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 부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산화돼 가지고. 그래서 안에 이제 이 탱크 안에 그러니까 이 보수공사할 때는 한번 다 털어내요. 다 이렇게 이 산화되고 부식되고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다시 축조한단 말이죠. 안에다가 내산벽돌, 황산에 견딜 수 있는 내산벽돌을 이렇게 쌓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산벽돌을 안에다 쌓고 난 에폭시를 이렇게 발라요. 에폭시 바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나판을 예? 나판을 쭉 이렇게 둘러치거든요. 왜냐 하면 이 방사선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예? 그래서 맨 마감 처리를 긴 납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됐는가 하면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 납을 전량을 이제 영변 핵시설로 보낸 거예요. 왜 영변 핵시설을 보냈는가 하면 그 핵사찰을 앞두고 이 지하 핵시설들을 이제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핵사찰을 할 때는 이제 땅까지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지하에 있는 것까지도 이 방사선이 다 이렇게 측정기 다 측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하 핵시설 같은 걸 은폐하려면은 방법은 납을 갖고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지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우라늄 생산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 보수 공사를 다 중단하고 마감 단계에서 다 중단하고 여기에 쓰여야 될, 이 보수공사 쓰여야 될 이 납을 전량을 이 영변 핵시설로 보낸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라늄 추출 공장이 있고 공무직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자재 창고예요. 자재 창고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건물에 이제 납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재 창고였는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철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어오거든요. 철길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까지 여기 종점인데 여기가 종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납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걸 다 영변으로 말하자면 지하 핵시설 은폐하는데 그걸로 다 보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핵사찰을 앞두고 국제원자를 두고 그때 한시 부총장이 그때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그때 그분이 이제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왔죠. 그리고 저희들 그때 가장 급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영변 핵시설의 지하 핵시설을 은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이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동결됐다는 것. 이걸 은폐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사회에 들통나버리게 되면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상 카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 미국하고 계속 국제사회 IAEA하고 계속 줄다리기 할 텐데 이 핵개발 문제를 놓고 그런데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동결됐다. 예? 더 이상 이렇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동결됐다. 이런 것들이 탄로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희들 바라듐 생산을 하면서 우라늄 잔사가 이게 잔뜩 이게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던 것을 바로 요 라인에 이게 붙이고 이걸 이제 지붕에서 다 덮어서 은폐하고 그러도 다 은폐하지 못하니까 그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요 남청강이 흐르는데 강 건너에 빈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빈 건물다 그냥 이렇게 그다 이렇게 쳐연 거죠. 그게 이제 비가 오면 그냥 이제 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핵사찰을 할 때 네. 이제 여기 그 한수 브리스 총장 그 일행이 이 우라늄 생산에 오기 전에 어디 먼저 사찰을 했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을 먼저 이렇게 사찰을 하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직승기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예, 헬기죠. 이제 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20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제 그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평양 개성 고속도로 거기에서 헬기로 거기까지 이동했는데 거기 이제 봉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승용차로 이동해가지고 이 우라늄 핵시설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날은 이 노동자들 다 이렇게 휴식시키고 이제 이 관리 책임자들만 간부들만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핵시찰을 하는데 이제 임했죠 그게. 그래서 그때 한수 브리스 총장이 조금만 좀 이렇게 살펴봤더라면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그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게 되면 우라늄 잔사가 여기 시커멓게 쌓여 있고 예? 그럼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우라늄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좀 이렇게 사찰을 했더라면은 그때 북한의 핵 개발이 이미 다 동결됐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제사회 지금의 어떤 이런 환경들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 참 아쉽죠. 그래서 예,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 연합기업소 이제 이 4층 건물이에요. 예, 4층 건물인데 지붕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4층에 이제 연합지배인실이 이제 이 4층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우리 그룹 회장, 남한에서 그룹 회장을 북한에서는 연합 지배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지배인실에 우리가 대회의를 하게 되면 연합 지배인실에서 저희들 이제 회의를 하곤 하는데 이 의자가 다 이렇게 나무 의자다 보니까 한수 브리스 총장 일행이 들어오면 거기서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어떤 그런 미팅을 갖게 되는데 그 나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작은 이제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무 의자를 빼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소파를 빌려다가 그걸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잠시 그 소파를 빌려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때 이제 핵사찰을 이제 받고 이제 거기서 미팅도 하고 이제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북한의 당시 어떤 이 핵개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언론 기사들이 너무도 왜곡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에서 남한의 언론 기사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특히 남한, 이 한국, 대한민국 이 언론들이 북한의 이 핵개발 실상에 대해서 너무 왜곡하고 있어요.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제가 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간단히 하죠. 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북한의 1차 핵사찰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좀 기회 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